네, 선생님께서 의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식이 형성된다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환경과 교육과 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우선 의식은 저는 이제 제일 위가 표상의식. 네,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온갖 기본 감정이 드러나고 인식되는 의식들 이거를 표상의식이라 얘기했고요. 표상의식. 네, 예. 그리고 아래가 이제 이 무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무의식을 저는 이제 심층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 깊이에 있는 내 의식 깊이에 있는 의식이다. 네, 심층의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무의식, 심층의식 속에 수많은 의식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의식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는 환경과 교육과 경험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는 세상에 대해서 정보는 하나도 모르죠. 없죠. 언어도 네, 모르죠. 네,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과 교육과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환경이라면 뭐가 있어요? 사회 환경도 환경이고, 가정 환경도 환경이죠. 그렇죠? 네,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는 환경도 있고, 우리가 뭐 광고나 이런 것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받는 환경도 크겠죠. 그런 다양한 환경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환경 속에 사느냐,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의식들이 내 안에 내재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환경의 자극에 내 안에서 반응을 하면서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응을 한다는 건 내가 반응을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네,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광고를 한 3년만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네. 폭삭 망한다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은 3년이 아니라 6개월만 안 해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광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다니나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냥 뭐 간판 하나부터 우리 뭐 축구 시합을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운동장 주변에 네. 있는 그 이름 하나가 무심코 들어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런 글자들을 보고 그게 잔상이 남고 또 예, 그 무의식 무의식 중에 속에 남는 거죠. 네, 뭐 물건을 사러 가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봤던 예. 어떤 내가 익숙한 것들, 그렇죠.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산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 거시 환경 속에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가정 환경의 영향도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가정이 화목한 거와 가정이 좀 돌아가 있는 거와는 이 받아들이고 자극받는 영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거죠. 네,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그 교육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시대 교육이 다르고 지금 시대 교육이 다르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이 다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의 교육이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주방에 가서 뭘 이렇게 하면 그 엄마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가요? 또 남자- 이제 좀 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좀 그렇지만 남자가 그 주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결혼한 경우에
어머님들은 좀 내 아들이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좀 소파에 앉아 있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많은 남성들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남성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뭐 옛날에는 그게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네. 어디가 남자가 이런 얘기가 참 많았죠. 근데 선생님 이게 이탈리아를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요리를 한단 말이죠. 예. 뭐 중국도 그렇다고 하던데. 중국도 현재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뭐 언제부터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남자가 그 가장이 뭐 고기를 잡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네. 굉장히 프라이드로 자랑스러운 일로 여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반대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하면 부끄럽고 못나고 뭔가 이상한 거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고 있는데 예.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중반 이후, 아니 한 30대 후반 이후에는 아직도 좀 남자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이제 않다.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육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어느 게 옳다 그러다를 그 환경과 교육 내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넓은 속에서 보지 않게 되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져요. 예? 내 의식 중에서 어느 게 옳은 거고 어느 게 그른 걸까요? 어떤 환경과 어떤 교육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의식들이 켜켜이 쌓여가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수많은 의식과 관념들이 있겠죠. 네. 예? 근데 그 중에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의식은 얼마나 있을까요? 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하고 자기가 점검을 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낸 의식은 몇 개나 될까요? 그런 관념은. 뭐 굉장히 적겠죠. 그렇겠죠.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과 교육과 경험 속에 수많은 게 훈습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강해지면, 반복이 심해지면 세뇌라는 표현도 쓰고 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의식과 관념들이 줄을 이루게 돼요. 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받아들이기 바쁘죠. 네. 환경의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생존을 위한 무엇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실 사춘기 때부터 좀 변화는 있지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많은 의식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야. 내가 주도한 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네. 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그다음, 예. 아, 예. 말씀하시죠. 한 말씀하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저는 선생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훈수비라는 단어가 네. 생각이 났고요. 근데 이제 훈수비라는 단어가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훈자가 그 연기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 네. 냄새가 몸에 배듯이. 그렇죠. 근데 몸에 뱄는데 내가 나는 의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냄새를. 예, 몸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에 배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도 네.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식하지 거죠. 그런 게 못하죠. 있다는 것조차 내가 의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네, 근데 낯선 곳에 가거나 갑자기 다른 분이 오면 야, 너 몸에서 고기 냄새 나라고 하면 내가 냄새 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도 어려서부터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반응하면서 여러 의식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나는 모르고 있다는 예. 거죠. 예.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네,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배워드는 거야, 마음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시각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되는 거겠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내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린다. 네, 우리가 그걸 하나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수많은 의식들이 쌓이게 되죠. 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의식들이 힘이, 에너지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에너지가 반복되는 것은,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그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렇죠. 뭔가 뚜렷해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경험들은 또 힘이 강해지는 거야. 또, 그럼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게 힘이 강할까요? 부정적인 게 강하겠죠, 아무래도. 예, 부정적인 것들이 힘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이 무의식 속에, 내 심층 의식 속에 수많은 의식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힘이 센 의식들이 있어요. 네. 이 힘이 센 의식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인식이 잘 되겠죠.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날 때 힘센 의식이 먼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힘센 의식들이 결국은 내 표상에 장착이 되는 거야. 그게 표상의식인 거예요. 그 표상에 장착이 된다는 것이, 그 표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드러나 있는 나라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나, 나의 생각, 예. 나의 의식. 지금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네. 내가 화를 내고 뭐 좋아하고 네. 이런 것 속에 그렇게 장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정신에 그게 배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 정신을 표상의식이라고 네, 선생님께서는 예.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상 그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예, 내 안에는 수많은 의식들이, 관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의 자아와 관념의 자아예요. 요즘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에고 다 치워라 할 때 그 에고는 뭐예요? 그 내 안에는 의식의 자아들인 거예요. 관념의 자아들인 거야. 그럼 내 안에 그런 자아가 몇 개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수없이 많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수많은 의식의 자아들, 관념의 자아들 이게 있는데 이 전체를 통섭하는 나는 있나요? 전체를 통섭하고 이걸 다스리고 바람직하게 나를 주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있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직한 내가 서 있으면은 삶이 유리해져요. 네. 다스리기도 쉬워지고 개선하기도 쉬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때요? 그런 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전체를 통섭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 같이 그렇죠. 나의 의식들과 정신들과 내 안의 관념들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적절하게 그걸 관리하고 네. 평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네. 나한테 내 삶에 유리하고 현명할 것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전체를 이끌고 감독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나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러한 나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욕망이 이를 때는 욕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네. 내가 감정에 이를 때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갑니다. 네. 내가 어떤 생각이 가득할 때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널뛰기를 하죠. 변화가 심하죠. 네. 뭐 좋은 말로 하면 변화인데 안 좋은 말로 하면 변덕이죠. 네. 변덕이 심한 거야.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기분 나쁠 때는 전혀 또 반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놈의 마음이라는 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 널뛰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 저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통솔하는 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있지? 라고 대답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있죠.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내가 지금 그럼 뭐 정신없이 막 아무렇게나 하고 있나? 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가 유리한지 보고 어느 게 지금 현재 내 기분에 맞는지 이런 걸 보고 내가 다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일관성을 갖느냐는 거야. 일관성? 예. 언제든지 네. 이렇게 일관성으로 정말로 그게 나를 위한 그거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돈과 관련된 의식의 자아들이 나를 주도해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어. 또 이 돈 앞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관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네. 그렇죠. 가족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은 현모양처하고 우리 이 과거의 유교적인 훈습된 문화를 그 속에서 그 힘이 강한 어떤 여성분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온갖 걸 참아가면서 평생을 노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개 내 안에서 어떤 관념의 힘이, 특정 관념의 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특정 관념이 나를 끌고 간다. 예, 특정 관념이 나를 끌고 간다. 어떤 힘센 의식들이. 예. 예. 근데 그런 특정 관념들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몇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대개가 자기가 사실 자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떠한 정신은 갖고 있어. 근데 그 네. 정신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 몰라. 음, 그리고 상황 따라서 내가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남이 길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지루해 그런다고. 근데 내가 네. 길게 얘기하는 거는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우리 옛날에 보면 이 교정 선생님 훈화는 길기로 유명하죠. 네. 예?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게 어찌 중요하니까 길게 얘기할까? 그렇죠. 예. 듣는 사람은. 지루하죠. 예.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다른 어느 이 연수 같은 데 가면은 지루하시겠죠, 좀. 거기서 갑자기 학생이 되는 순간에 또 모든 게 지루해지겠죠. 네. 예? 어떤 일관성을 갖기가 힘든 거야.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을 대할 때가 이 사람을 대할 때가 같아요. 상황 따라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내가 멋있으면 괜찮아.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행복하지 못하다. 아니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 네. 하여튼 그렇게 가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해피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걸 바꿔야겠죠. 예. 그럼 그 바꾸는 주체는 어디에 있어요? 남은 잘 안 바뀌거든요. 내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나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가 좀 끌려가야 돼요. 접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일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잔뜩 일고 이 힘든 생각들이 잔뜩 일어나고 원치 않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온갖 감정에 널뛰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온갖 욕망으로 인해서 불만과 부족감을 갖고 시달리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시각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뭐를 하죠? 자기계발서를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온갖 걸 배워보려고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 마음을 좀 내가 다스리고 싶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왜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나를 잘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이제 마음의 구조, 의식의 구조 또는 생각이나 기본 감정, 욕망의 발생 원리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떠한 관념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개선하는 방법도 아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겠죠.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그 길에 요즘에 입간판 대신에 공기 인형이 이렇게 춤추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인형이 있고 거기서 그래서 이게 네, 칼 휘두르는 맞아요. 거. 새로 신장 개업하면 그 예. 앞에서 혹은 뭐 이렇게 이쪽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람이 불어서 밑에 이제 펌프가 모터가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것 따라서 막 춤추는 거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닌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의식들에 의해서 춤추듯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바람직하게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온갖 안 좋은 생각도 많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괴롭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냐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착한 분들이죠, 사실은. 예, 근데 네, 생각해 봐야 돼. 사실 내 안에는요, 수많은 의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러죠. 정말 소우주예요. 저 인간은 작은 우주야. 네, 우주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거야. 마음으로 따져놓으면 아주 흉측한 마음부터 아주 사악한 마음부터 음탕한 마음부터 아주 고결하고 아주 선한 마음까지 우리 속에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상황 따라서 수많은 게 들고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안 좋은 생각 하나 있다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봐야 하나요? 아닌 거야.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돼. 내가 안 좋은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네, 예. 근데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거 나를 잘 모르는 거고 삶은 힘들어진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는 거야.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이중인격자라고 문제를 삼는데 가만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이거는 다중인격자, 그걸 넘어서서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네,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펴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인간을
소우주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온갖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좀 여유로워진 거예요. 네. 응? 아 그래 온갖 내가 내 안에 다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거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네. 그게 힘을 쓰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없앨 수는 없고. 예. 뭐 다 있는 거니까. 네. 응? 네. 우리가 땅을 놓고 땅에 온갖 게 있다고 해서 땅을 다 한 개 골라서 새로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 그렇죠. 땅은 자연스럽게 놔둘 때가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중에서 다만 이게 좋은 게 크느냐, 좋은 것들이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잘 자라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걸 뭐라고 그래? 마음밭을 일군다고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있다. 있는 것만 놓고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자. 네. 그게 나를 끌고 가지 않게 여유롭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